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황당한 경우가 이제 앞니가 외상을 당했을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어서 외상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물건이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앞니를 쿵 찍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각종 사건 사고가 요즘 많죠. 예를 들어 격투기 종목을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나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걸 타다가 어쨌든 앞니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신 분이신데, 이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뭔가 경험을 많이 가진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를 많이 가게 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결국에는 치아 외상으로 치아를 살릴 수 없느냐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과는 치과 보존과예요.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휴식은 치과 보존과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됐는데, 왜 발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임플란트를 자연스럽고 심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주세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계단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앞니가 떨어졌는데 그 치아가 흔들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딪혀서 치아가 이제 파절돼 버린 경우인데, 어디가 깨졌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자분 이제 수평 치근 파절이 있었는데, 이런 전체 파노라마 엑스레이에서 보더라도 이 옆치아, 항상 몸은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이 치아가 불편하면 이 옆에 있는 치아랑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엑스레이가 됐든 CT가 됐든 대부분은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아랑 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앞니와 부딪혔고 그 이후에 앞니가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가 앞니가 거의 막 으스러져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물건이 떨어지면서 앞니를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니가 약간 미세하게 내려와 있고 이쪽 치아랑 이제 뭔가 레벨이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평 치근 파절이라고 진단을 해요. 근데 이제 수평 치근 파절은 말 그대로 치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제 수직은 이렇게 치아 장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파절된 걸 수직 치근 파절이라고 하고, 이제 수평 치근 파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평을 하는데 이게 치근단 3분의 1쪽 이 부분에서 파절이 되어 있느냐, 중간에서 되어 있느냐, 코로날 쪽 치관부 쪽에서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치료 방법이 다르고 예후가 다르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쪽에서 깨졌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거를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흔들림을 잡아줄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걸 갖다가 깨끗한 라인 선상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해서 파절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래의 원 위치를 시키고 이제 스플린트 고정을 해 놓으면 이제 또 주변 조직이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고, 신경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감염원을 제거해주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치관부 3분의 1 쪽에서, 그리고 이제 치아가 거의 이쪽 부분이 이제 으스러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제 저희가 환자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일에 어떤 치료를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주변 치아들도 충격을 같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솟구쳐 나왔던 이 치아를 갖다가 조금 눌러가지고 재위치를 시키고 옆쪽 치아에다가 이런 식으로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를 좀 진행을 해줬고요. 당장 내일 회사를 나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고요. 다음번 약속을 잡아서 바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치아를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이 위쪽은 이렇게 임시 치아를 바로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제가 앞니 치료를 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 옆치아랑 잇몸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치아를 뽑고 기다리는 순간 이제 그 잇몸은
이렇게 수축이 되고 안으로 파고 들기 때문에 절대 기존의 잇몸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고정력이 얼만큼 나오는가를 이제 얻는가도 환자의 물론 이제 뼈의 단단하게나 고일 질도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은 치과사의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고정력이 30N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바로 연결을 해서 이제 임시치아를 달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건 경우에 따라서 바로 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게 이제 수술 직후예요. 수술 직후. 수술한 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달고 가시는 거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환자들이 주의할 거는 이 치아에 힘이 가해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가 뼈랑 아직 달라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쪽에 막 자꾸 혀로 밀어본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뭐 앞니로 뭘 끊어 드신다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본인이 주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밥 같은 거는 딱 한 바늘만 딱 이렇게 꿰매면 굉장히 깔끔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잇몸 레벨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니기 때문에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르코니아 맞춤 지재주를 제작해서 안에서 까맣게 우러나오는 그런 색깔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주었고, 그래서 임플란트 완성을 한 케이스를 보면 이게 임시치아고 이게 그 후예요. 보면은 이 옆치아는 이제 여기도 깨졌는데 여기를 좀 레진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환자분은 안 아프다고 그냥 여기는 내버려 두겠다고 하셔가지고 못했는데, 굉장히 심미적인 임플란트가 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잇몸 레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니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이 잇몸 레벨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기공물도 뭔가 자연스럽게 색상이 하나짜리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병원 선택을 잘 하셔야 되세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니 없이 사는 기간을 없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잇몸 라인을 갖다가 최대한 유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의료진한테 치료를 받으셔야지 생각보다 결과의 차이는 좀 많이 나거든요. 환자분들이 특히 외상을 당했을 때는 무조건 뽑으라고 한다고 섣불리 뽑지 마시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일단 받으시고 치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평 치근 파절이 있다고 해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뽑는 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올린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살렸던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치아 외상, 치근 파절이 있을 때는 현명하게 치과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심미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치료부터 중요하다. 발치할 때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